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일 복잡하고 제일 데이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노력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아웃컴이 제일 좋아서 헬스케어 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고 국내 그 심사평가연구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이제 하고 있지만 어떤 거냐면 미국은 우리나라 지금 그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가 병원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의료 청구서를 보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의료 청구가 부정이 있는지를 보는 쪽에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최적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데 빅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빅데이터라는 그 범위가 어떤 거냐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트위터가 600만 사용자였는데 런던 올림픽 할 때는 5억이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년 사이에 트위터는 83배 하루에 트위치 발생되는 양은 1333배가 늘었어요. 이 양은 이런 그 증가하는 양은 더 빨리빨리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맥킨지가 작년 5월에 보고서를 낸 거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2018년까지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가 14만에서 19만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권 교수님이 본 거는 1000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각 대학들이 저런 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렇게 녹록치 않은 스킬인 게 왜냐면 통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들이 좀 프로젝트를 해보면 반도체 회사에서 공정의 수익을 높이는 데서 빅데이터를 쓰는데 실시간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써요. 근데 그거를 이제 POC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기술을 알고 고객은 인더스트리를 아는데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를 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분석적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수학적 연산적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올바른 질문을 개발하기 위한 영역별 전략 기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첫째로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가 이런 각각의 인더스트리 도메인을 가지면서 통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만 개 이상의 그 기관이라고 하면 학교, 컬리지, 이제 4만 5천 명의 교수가 이 아카데믹 이니셔티브에 참가해서 10만 과정을 통해서 270만 이상의 학생을 교육했어요. 보면은 공과대학도 있고 경영대학도 있고 엔지니어링 대학도 있고 인문대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멀티디스플리너리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빅데이터로 하드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커버너스, 엑스프레스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킬이라든지 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경영학에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거든요. 테스트 같은 데서 저희가 프로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비디오를 틀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비디오가 뭐냐면 미국의 퀴즈쇼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왓슨이라고? 옛날에는 그 체스 챔피언하고 컴퓨터가 붙어가지고 한번 이긴 적이 있었고 이제 5년 후에 또 이제 했는데 미국에 저는 퀴즈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요일 아침에 보면 연예인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질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 3초 안에 누르면 3초 안에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이제 되게 데리케이트한 센텐스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이 11년만 여기서 우승한 사람이고 오른쪽은 상고남이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저 반짝반짝 생긴 컴퓨터
저기에 DL을 붙었는데 4월 동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들어왔으면 이겼죠. 삼 3년간 100만 권의 책의 내용을 보다 축적해가지고 25명의 과학자가 4년간 연구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물론 아까 앞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파치의 하둡이라고 하는 오픈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하둡은 뭐 많이 앞에서 언급이 됐겠지만 구글의 파일 시스템을 아파치라고 하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서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만든 게 하둡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램유드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많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1000GB를 하나에 돌리는 1000시간 도는 걸 1000개로 늘리면 1시간씩으로 줄어든다는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박스를 많이 누르면 될수록 n분의 1로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오파드라는 퀴즈쇼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오면 질문 들어오는 순간 2억 페이지 문자가 로딩이 돼서 이 컴퓨터가 연산과 추론을 해서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만들고 데이터를 서치해서 가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가다가 정답을 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초당 80조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걸 어느 쪽에 지금 쓰냐면은 의학 쪽에 씁니다. 먼저. 왜냐면 미국의 의사가 한 달에 5시간 이하로 의학 저널을 읽는데 바빠가지고 한국은 더 하겠죠. 우리나라는 뭐 길어야 1분 정도 진료를 볼 정도로 되게 바쁘잖아요. 그 다음에 한 해에 2,500개의 질병이 생기는데 그 치료법을 아직 못 찾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전문 지식과 최근 나온 논문들을 다 넣는다 그러면 어쨌든 질문을 하면 3초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가서 최근 그걸 봤는데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력하고 의료진료 기록을 넣으면 어디 논문에 의해서 이 병은 무슨 병일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요. 1번, 2번. 그래서 이제 텍사스의 시튼이라고 하는 의료재단에서는 신부전증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50%가 넘는답니다. 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굳이 자기 병원에 안 와도 지방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의원급에서 의사가 질문을 하죠. 그럼 이게 신부전증이나 아니다만 일단 안 와도 오질 않아도 되나요? 텍사스까지. 네, 그런 쪽으로 절약이 되면 12조를 줄일 수 있대요. 1200개 정도. 그런 쪽에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막 얘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생일이 언제고 가족상이 어떻고 물론 그 안에 노이즈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 뭐 살 거야 이런 그 소위 금전과 관련된 내용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나 지금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나 뭐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사고 싶어? 요거를 이제 주시하는 거죠. 주시해서 지금은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1970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요즘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넘어가지고 퍼스널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360도의 프로파일링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뒤져보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32살이고 결혼했고 애가 셋이고 회계사고 통신사는 주로 어딜 쓰고 와이셔츠를 살 때는 무슨 백화점 할인할 때만 가고 명품은 가짜만 사더라. 뭐 이런 게 나와요. 프로파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일부 기업에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지성이고 그래서 할인할 때 사고 뭐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라 그냥 이 사람이 잠실에 살면 잠실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30대 주가 화장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얼마를 쓰는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 거를 몇 프로 쓰고 경쟁사 거를 몇 프로 쓰는지 알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교체 주기에 오퍼링을 던지는 정도까지 하는 거죠.
에스타스라는 회사는 전 세계 66개국에 43,000대 풍력 발전용 터빈을 설치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터빈, 윈드밀을 갖다가 1km, 1km 안에다가 이렇게 싣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이 센 데다가 저걸 설치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1년 내내 바람이 이렇게 계속 오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전 세계 3,200개의 기후 데이터를 보내주는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요. 이것도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보면 미국 500대 슈퍼컴퓨터 중에 56위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빅데이터란 말이 예전에도 빅데이터가 있었죠. 옛날에도 큰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80년대에도 있었죠. 1기가바이트 빅데이터였죠. 근데 왜 예전에는 빅데이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데이터 웨어링 이런 쪽은 이게 금이 보였어요. 네. 이쪽이 비유인데. 근데 지금은 이러한 데이터를 300ppm 이상 돼야지 금이 눈에 보인답니다. 근데 지금 금을 어떻게 찾냐면 아예 이런 산을 깎아가지고 기계로 돌려서 99.9%의 더스트를 보내고 금을 찾는 게 현재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스트루먼티드 된 어떤 디지털된 디지털이 딱 하나 들어가면 그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가 획득되죠. 근데 디지털의 특성이 인터커넥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3천만 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를 SK텔레콤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시사기획 창이라고 KBS 이텔레비전에서 50분 정도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바꾸다 그래서 2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유유산업의 그 사장님이 멍이 드는 약을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어린애들만 쓰는 줄 알았더니 젊은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이걸 쓰더라. 근데 경쟁자가 뭐 쇠고기하고 달걀이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부로 얘기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로 자라나는 비정형 데이터 동영상, 소리,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 회사 내에 흩어져 있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페더레이트 서치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명보험을 계약하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계약하고 나면.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가 없어요. 자기 생명보험, 평생 종신보험을 든 고객이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소셜미디어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부터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돌이다, 이혼이다, 뭐 결혼이다. 그러니까 그거로 하고 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매칭시켜가지고 그 고객이 우리 고객인지 친구 고객인지에 따라서 보험 설계사의 화면에 오퍼링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을 또 이런 기술이 더 필요하고요. N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보다 이제 IBM이 한 10배 정도 빠르고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은. 왜냐면 소셜미디어가 지금 상용하기 어려워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기계는 시원한 걸로 알잖아요. 빅데이터가 자주 요구되는 분야는 이런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상명익도 관점 분석, RFI 추적, 로고 분석. 주로 로고 분석이 현재는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또 열리고 있는 시장이 콜센터의 문장 분석입니다.
왜냐면 콜센터는 이제 콜센터의 문제만 해결하는데 보통 녹취록이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주변 머리의 정황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는 움직이는 데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CCTV로 통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저장하지 않고 그냥 실시간으로 처리해요. 그런 스트리밍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날아오는 걸 메모리에 까놓고 처리하는 기술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대학 같은 경우는 신생아, 조수가가 이제 몸에 붙인 심전도라든지 산소 포화도 같은 걸 측정하는 시그널이 14개가 펜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폐혈증으로 한 50% 정도가 사망한대요. 근데 그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세 가지 조건이 딱 아다리가 되는 추는데 수년된 간호사가 그거를 24시간 전에 알아냈는데요. 그걸 보고 패턴을 14개를 쭉 보고 이걸 쓰게 되면 수년된 간호사보다 또 24시간 전에 그걸 알아낸답니다.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G마켓 같은 데서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사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까? 그런 기술도 이런 로그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맨 뉴스를 이용해서 IP 주소 시간 기록 URL HTTP 이성 코드를 가지고 라스트 마일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사람이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사지 않고 빠진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슈퍼볼에서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로부터 우리 제품과 관련된 것이 미국의 슈퍼볼은 황금 시간대잖아요. 얼만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나. 그 다음에 오스카상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고 헝거게임이라는 게 대박을 터뜨리는지 알아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가 이제 그 마지막 스타트일 것 같은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를 뒤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회사 같은 게 7년간 이건 보관하거든요. 그걸 뒤지면 보험 사기한 거를 알아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한 고객이 지금 어디서 무슨 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거든요. 고객 데이터. 또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이런 길거리에 있는 타기 때문에 그 고객이 내 고객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서비스센터로 들어오는 거 상점 같은 키인가 KIS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버전을 높이기 위해서 접속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이디하고 그 사람의 그 머신 번호를 소셜미디어하고 매치시켜서 결국 고객 데이터를 다 획득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세션들의 모든 분들이 얘기했던 뭐 하드베이스의 비정형 데이터에 저장해 있던 데이터로 갑자기 분석과 실시간으로 날라온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보면 활용할 부분이 무척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사용하는 그 고객 그것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매칭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무슨 마일리지 우리나라에 제일 큰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주유소에서 딱 결제를 하면 다다다다 찍혀나오는 맨 뒤에 있는 오퍼링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걸 알면은 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오퍼링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8배 정도 많이 써요. 마일리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